자, 오늘 리뷰할 작품은 현재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이토록 보통행입니다. 한번 오늘 찐득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리뷰에 앞서 이 작품은 제가 프리뷰 때도 안내해드렸지만 스포일러를 당하면 재미가 반감될 작품입니다. 근데 제 리뷰 아시죠? 스포일러 아주 풍성한 거. 이 작품은 스포일러를 안하면 리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일러 하면서 찐득하게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지난 헤드윅처럼 이토록 보통해도 스토리 풀 리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포 당해도 상관없으시다면 이 영상으로 아름답고 슬프고 반전까지 있는 이토록 보통의 스토리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스토리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 배경 없이 이 작품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혼동을 느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원작 웹툰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거는 저는 비추드릴게요. 아예 백지 상태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떡밥까지 다 회수되세요. 이 작품에는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제이, 그리고 로봇 수리기사인 제이의 연인 은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나 둘을 다투게 하는 사건 하나가 펼쳐져요. 바로 1년간 우주로 떠나게 된다는 걸 통보한 제이. 저는 이때 진짜 이 은기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아, 나 저게 섭섭할 일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세세하게 은기에게 몰입해보자면 제이가 우주로 떠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의도 없이 통보식으로 이야기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도 글쎄요, 약간 은기가 삐돌이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저는 제이의 입장이 이해가요. 제이의 말대로 내일이잖아, 내일인데 무슨 이걸 상의하냐 통보하냐 이런 걸 따지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은기가 화를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죠. 이때 뭔 소리가 들리면서 조명이 확 은기를 비추면서 암전이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불친절한 연출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 장면이 뭐지? 파도 영상은 또 왜 나옴? 저게 뭐야? 왠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씬을 보다 보면 은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복 끝에 깨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이는 우주로 떠나지 않고 은기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이때 은기가 매번 바다에 빠지는 꿈 때문에 깨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이도 나도 똑같은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은기와 제이와 똑같은 꿈,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 1입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둘은 니스로 떠납니다. 근데 호텔에서 제이가 발목을 삐끗하고 자신의 발목을 만지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죠.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 2입니다. 여기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니스 해변가에서 은기가 제이의 무릎을 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명대사를 날린다. 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나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대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여기서 오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제가 두 번 이상 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 진짜 완전 명대사. 이게 왜 명대사냐고요? 이따 나올 명대사와 다른 명대사와 연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자신의 발목을 만지면서 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 3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니스를 다녀온 둘에게, 아니 정확하게는 은기에게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죠. 여기서 저 눈알 뚝 빠져나올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눈알 진정시켰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과 같이 있었던 제이는 진짜 제이의 복제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이는 복제인간. 그럼 진짜 제이는 어디 있었냐? 1년 동안 우주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 눈알 튀어나오죠.
이 복제 제이는 복제 인간 거주지로 강제 이동되고 진짜 제이가 들어와 은기에게 보고 싶었다며 품에 안기죠. 와, 여기서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제이였다면, 과연 내가 은기였다면, 우선 제이였다면 전 아무리 그래도 제 복제 인간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주가 가고 싶었어도 자신의 복제 인간을 만들고 떠나버리다니. 그리고 어딘가에 내 복제 인간이 있다는 것도 좀 손끼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기였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 같네요. 아니, 1년 동안 나와 같이 지냈던 애인이 복제 인간이었다면 진짜 온갖 복잡한 심장이 다 들었을 것 같네요. 은기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은기는 복제 제이를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물어요. 언제 자신이 복제 인간이었다는 걸 알았냐고. 그러자 그녀는 발목을 삐끗했을 때 알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포인트 2, 3 기억하시죠? 발목 삐끗했을 때 제이의 표정, 그리고 발목을 만지면서 난 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나봐 대사까지. 그러니까 미리 떡밥 투축한 거예요, 전에. 은기는 슬프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괜찮아졌어. 난 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나봐 대사와 겹쳐지면서 폭풍 오열 구간. 그 대사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아마 눈물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오열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냉혈한 일에서 속으로 울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 우리의 눈알은 또다시 한번 튀어나옵니다. 은기가 제이에게 이별을 통보해요. 자신은 복제 제이한테 간대요. 이건 또 뭔 전개다냐? 근데 뭔 마음 때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은기가 극 중에서 그러죠. 1년 동안 넌 나 없어도 우주에서 잘 지냈어. 너의 인생에서 난 필요 없다고 느껴졌었어. 하지만 그녀는 옆에 아무도 없어. 약간 쪼잔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복제 제이는 은기에게 좀 가산점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니스도 함께 갔지. 은기가 교통사고 당한 이후로 힘들 때 같이 있어줬지. 즉 복제 제이는 제이보다 1년이나 더 은기와의 추억이 있는 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산점까지 받았고 현재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까지 플러스 가산점까지 받았어요. 제이는 그녀는 나라고 그러지만 은기는 듣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있고 나의 복제 인간이 있으면 나의 복제 인간은 나일까요? 이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은기 편입니다. 아무튼 은기는 제이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이는 복제 인간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포맷 요청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복제 인간에 간다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님? 라고 생각하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눈알이 빠지죠. 아니, 벌써 3번이나 눈알이 빠지네요. 은기와 복제 제이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이때 관객들은 너무나 당연히 복제 제이가 포맷된 줄 알았으나 심지어 연출도 이걸 약간 유도하죠. 근데 갑자기 복제 제이가 이런 대사를 쳐요. 차라리 나를 포맷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기가 포맷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기도 사실 복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즉 앞선 교통사고 씬에서 은기는 살아서 회복을 한 게 아니라 목숨을 잃었던 거고, 제이는 은기를 잃기 싫어서 복제 인간을 만든 거고, 앞선 교통사고 씬과는 달리 아주 친절하게 관객들에게 설명해주죠. 저는 이 부분 좀 별로 너무 과하게 친절한 느낌? 아무튼 그러니까 제이는 복제 인간을 은기 곁에 두고 자신은
1년간 우주로 떠난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복제 은기의 기억까지 포맷해버리다니. 이거는 좀 그래요. 아무튼 이 떡밥도 사실 초반에 있었는데요. 앞서 기억하라고 한 주요 포인트 1 있었죠? 은기와 제이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 그 시점이 교통사고 이후잖아요. 즉 이 둘 모두가 복제인간 일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아무튼 복제 은기와 복제 제이는 은기와 제이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각자의 이름을 짓죠. 복제 은기는 다시, 복제 제이는 처음, 즉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사랑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제이가 우주여행 중 남긴 영상편지 씬이 나와요. 초연 때는 진짜 영상을 틀어줬는데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출 기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다행히 그 영상은 컴퓨터에서 지워버렸나봐요. 그래서 실제 배우가 내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이 씬을 보면 또 제이에게 또 몰입하게 돼요. 앞서 은기가 제이에게 넌 1년 동안 나 없어도 편하게 지냈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이는 1년 내내 은기에게 영상 편지를 남길 만큼 그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지구로 돌아가 은기를 만나고 싶다 해요. 참 아쉽죠, 이 둘의 사연. 결국 둘의 생각 차이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아무튼 다시와 처음은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되고 제이는 혼자 남겨져 은기와의 보통의 일상들을 회상하게 되며 이 극은 마치게 됩니다. 막 늘어지는 극이 아니라 깔끔하게 9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딱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운도 좀 많이 남았고요. 뮤지컬 이토록 보통에는 중간 박수가 없어요. 박수 나올 타이밍도 없이 쭉 서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쭉 몰입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토록 보통이를 이야기하면서 캐스팅 보드를 언급 안 할 수 없겠죠. 제가 프리뷰 영상 때 극 시작 전에 캐스팅 보드 한번 찍고 극 끝나고 다시 나와서 캐스팅 보드 다시 찍은 다음에 이 두 캐스팅 보드를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죠.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지금 공개할게요. 살다 캐스팅 보드 보고 감동받기는 또 처음이네요. 다음은 무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뮤지컬 이토록 보통에는 이번이 재연인데요. 초연과 무대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초연 무대인데요. 뭐랄까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다만 재연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번 시즌 무대 너무나 좋더라고요. 중앙은 LED를 쓰고 양 사이드는 실제 무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켜 놨어요. 대극장 뮤지컬에서나 볼 수 있는 무대 연출을 소극장으로 아주 잘 옮겨놓은 케이스죠. 그리고 LED 화면 화질이 진짜 미쳤어요. 처음 집을 보면 뒤에 의자도 있고 창문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의자고 창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화면이더라고요. 아무튼 무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넘버를 이야기해보자면 넘버는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넘버들이 줄을 이루죠. 저는 그 중에 이토록 보통의 넘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이라는 넘버도 좋아합니다. 이토록 보통의 넘버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지만 다시 처음은 못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미니 OST가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토록 보통의 때 받은 MD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MD 잘 안 사는 거 아시죠? 다들 그냥 이벤트 데이 때 받은 건데 이 미니 OST는 프리뷰 때 받은 거고요. 여기에 다시 처음이라는 넘버가 실려 있어요. 이거는 리유저블 컵인데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으로도 올렸죠. 티몬 데이 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이번에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두 장 있고 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리뷰였고요. 11월 22일까지 S24 스테이지 3관에서 공연되니까 공연 관람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